네, 계속해서 이 세상 부부들의 모든 고민을 들어보고 또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네. 부부공감 클리닉입니다. 사실 점은 누구나 보죠. 뭐 저도 그쵸. 그렇고 유선 아나운서도. 저도 가끔씩 봐요. 근데 이렇게 재미로 보는 건 괜찮지만 이게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중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참 심각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무속인의 말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가족의 모든 일들을 무속인과 함께 상의하고 결정한다. 이런 아내를 둔 문제가 있죠. 남편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사실 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시작할 때 큰 일이 있기 전에 많이 보죠. 뭐 새학기나 뭐 새해. 직장을 잡거나 뭐 새해. 혹시 소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점을 본 적은 없고요. 단 한 번도요? 네, 점을 본 적은 없고요. 이제 어렸을 때 네. 정초가 되면 동네 그 시골 사랑방에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럴 때에 투정비결 보시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볼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이제 그 보거든요. 한 해의 운세를 가족마다 이렇게 다 보면 저희 엄마도 거기서 보시고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7, 8월에 물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인데도 애들이랑 겨울에 가서 몇 감고 막 놀다가도요. 그 들었던 게 생각이 나면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놀다가도 그럼 나보고 물속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서운 생각이 나면 갑자기 바깥에 나와서 멀찍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 7, 8월에 물 조심해라는 당연한 건데요. 물은 보통 여름에만 같이 그렇죠, 가까이 하죠. 맞아요. 예. 사실 일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한두 번 정도야 찾을 수 있지만 이제 가정에 영향을 끼칠 정도면 당연히 부부관계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당연하죠. 부부관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걸 상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무속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물어보게 된다면 네. 실제적으로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 가정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례 계속해서 사례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아내는 모든 일을 점괘에 의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터넷 사주 사이트나 꿈 해몽 사이트에 들어가 지난밤 꾸었던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다음 아침부터 저의 기를 팍팍 떨어뜨리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당신 오늘은 재수가 사나우니까 조심하고 어디는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아. 그리고 오늘 어딜 가도 득이될 일 하나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니까 오늘 조심해. 알았지? 하면서 초를 칩니다. 사실 운세나 점을 보면서 안 좋은 일은 미리 피해갈 수도 있고 가끔 재미삼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는 너무 지나칩니다. 지나치게 점괘를 믿는 아내는 무속인이 하라는 것은 돈을 꾸어서라도 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에게 좋은 기회가 생겨 직장을 옮겨보려고 했는데 결국 점괘가 좋지 않다는 아내의 방해 공작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나의 노력이 이번 회사에서는 정말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뭐 보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직장 옮길까? 아니라더라고. 내가 오늘 안 그래도 다녀왔는데 당신 직장 옮기는 즉시 백수된대. 이번엔 운이 좋지 않다나 뭐라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백수 만들기 싫으면 이번 이직은 막으랬으니까 그냥 참고 다녀. 그리고 몇 해 전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올 때 아내는 집에 있는 잡신을 쫓아야 한다며 무당을 불러 구슬했고 부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굿 비용과 부적값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점집에 갑니다. 제 월급으로는 아이 키우고 대출금 갚기도 벅찬데 아내는 한 번 가면 몇십만 원짜리 부적을 해옵니다. 아내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점을 보고 구슬한다고 하지만 그 점 때문에 저와 아내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사실 뭐 잘 산다고 뭐 점집에 가지만 이렇게 되면은 무속인이 잘 사는 거지 뭐 저희 가족이 잘 사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한번 드는데요. 갈 때마다 수십만 원씩 아유. 부적비로 들고 또 굿하는데 300만 원이나 들고 그럼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금 이제 사례에서 나왔듯이 네. 정말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뭐 승진할 기회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입학을 한다든지 그럴 때들은 많이들 하기들도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지 부적값만 해도 몇십만 원이 들지 그렇죠. 또 그 무당이 시키는 것들은 어쨌든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점을 본다, 구슬한다 그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중독 같습니다. 네, 확실히 중독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들었다시피 재미로 하는 정도면 뭐 괜찮죠. 그런데 오늘 사례의 경우는 정말 중독이란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아주 깊이 빠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중독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네, 중독은 이제 여러 가지 중독의 이름이 있잖아요. 네. 뭐 게임 중독도 있다, 인터넷 그렇죠. 중독, 네. 스마트폰, 알코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그 마음이 그 부모 어머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착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내재돼 있거든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도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좀 도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건전한 방법으로 어떤 걸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제 자기에게 누가 잔소리를 하지 않는 일단 그 자리에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그러한 상태 속으로 도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 말만 들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내 책임도 없는 것 같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뭘 이 부족을 갖고 있어라. 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걸 차근차근 이뤄가면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뭐 이 부족을 지갑에 넣고 다녀야 된다. 아니면 베개 밑에다 넣어두면 뭐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책임이 좀 어떻게 지금 감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이게 있고 잘못된 게 내 탓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수 요행수를 있고. 바라는 예. 그러한 면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도 계속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당연하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면 네. 말리는 것뿐만 아니라 싸움도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싸우고 그랬을 텐데 말려가지고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중독은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을 다른 말로 충동 통제 장애. 충동 조절 장애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는데요.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싸워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정말 남편이 아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해하고 불안해하는지 그런 원인들을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남편으로서 이렇게 월급을 타다 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멘트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은퇴한 다음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자들은 다 관둬라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남편들은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노후를 위해서 물질만 준비하는 게 저축이 아니에요. 행복도 저축하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감정 공유를 많이 할수록 노후가 행복해져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100마디 말보다 한 번에 그런 상황극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상황극을 보고 또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할까요? 네. 아, 안 된대, 안 된대. 뭐가 안 돼? 이번에도 안 된대. 뭐가 안 돼, 당신 또? 승진 이번에도 안 된대. 왜? 왜 안 된대? 내가 알아봤더니 그 점집에서 그랬어. 자기 주변에 지금 혼이 서린 귀신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이걸 붙여야 된대, 이거. 부적. 또 갔다 왔구만. 또 이번에 얼마를 갖다 줬어, 또 거기? 아, 싸게 했어. 30만 얼마인데? 원. 30만 원? 잘했어. 라고 내가 얘기할 줄 알았어? 자기 위해서 우리 사는 하는 것도 거야. 힘든데 어디 그렇게 돈을 갖다 우리 줘? 애들 위해서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집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사례로 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사실 가족들이 날 이해 못 해주고 나는 이런 마음이 아닌데 이런 생각 서운할 것 같거든요. 무조건 가지 말아라, 싫다 이렇게 화를 내기보다는 일단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편의 입장에서. 그렇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실 아내의 행동이 옳은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걸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걸로 이미 진전이 이만큼 되어 왔거든요. 네. 그럴 때에 이거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될 일은 절대로 오히려 더 불안하니까 더 무속인 말에 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이게 누가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것이 부부싸움은 거의 다 어느 시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내 얘기도 맞아요. 또 어느 시점을 두고 얘기한다면 남편 말도 맞거든요. 네. 그러나 누가 먼저 이걸 시도를 하느냐, 좋게 고쳐가려고 시도하느냐,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이 문제를 고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시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그걸 끊거나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먼저 남자가 남편분께서 먼저 아내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고 다독여주고 네, 이해해준다면? 다독여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당신이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미리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 그러나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신 그동안 내가 외롭게 하고 혼자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도 그 마음 들어주지 않은 거 너무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자들 마음이 풀리거든요. 네. 그럴 때에 아 남편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건 따스한 말로 녹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순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